SK하이닉스도 오늘 반등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4배가 안 될 겁니다. 4배가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HBM이 없었을 때 다운 사이클에 들어갈 때 PER이 4배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HBM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PER이 4배라는 것은 절대적인 밸류 기준으로는 전 너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로 따져보자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방은 현재가 대비해서 네, 이민수의 경제토크 SK증권 이재규 차장님 오셨는데요. 네, 우리의 삼전닉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어쨌든 AI가 만들어낸 거대한 물결에 정말 메가 트렌드고요. 거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삼전닉스죠, 그죠? 우리 기업이 정말 글로벌 기업들에게 줄을 서시오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고민도 많습니다. 일단은 되게 약하게 가다가 어제 오늘 삼전닉스가 또 강하게 치고 갑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더 강합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경 내지는 최근 이슈를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뭐 SK하이닉스도 오늘 반등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최근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종합적으로 종합 주가 지수를 제가 잠깐 보여드려 보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코스피인데 요날부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저점을 찍고서 7월 29일입니다. 이때부터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밖에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놓은 상태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더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더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HBM 쪽에 대한 혜자를 누리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HBM4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는 이 점유율을 많이 뺏어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주가의 흐름 자체는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한 납품 소식이 전혀 없었을 때도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만약에 나중에 물량 싸움으로 가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산량 자체에서 SK하이닉스를 압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뭐 양산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출하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이 계속 양측이 소전하면서 맞아요. 꽤 길게 안 왔던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런 시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거죠.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D램과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사실 1분기 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명분은 HBM 쪽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갔고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점유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더 좋았던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HBM 쪽에 대한 혜자가 조금씩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더 견조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삼성전자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지만 반도체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하면 닉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에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삼성전자는 빠질 때가 있대요. 근데 샌디스크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는 집어넣고 있거든요. 뉴욕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매체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 메모리나 스토리지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견고한 것 같고 이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3분기와 4분기 때 잘하면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모멘텀들도 좀 붙고 있는 것 같아서 양사의 주가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사랑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편견이에요. 근데 줄을 세우면 어쨌든 간에 그죠? 예. 개인 투자자 그것도 뭐 최근에 투자하신 분 10명 물어보면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가 5명 이상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삼전이 가고 닉스가 못 가서 이제 고민인데 그럴 만한 이유들과 함께 이제 삼성전자로만 이제 쏠리고 하이닉스는 소위 뒤처지냐? 그건 아니다. 그죠? 말씀하셨고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또 예. 또 어쨌든 ADR 상장돼서 그죠? 뉴욕 닉스란 말이 저는 좋더라고요. 네. ADR 그죠? 뉴욕 닉스가 있으니까 뭐 그 글로벌 투자자들 사실 본주 팔고 거기 사도 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 네. 어쨌든 두 기업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가 좋아요? 이제는 이제 오문이다, 그죠? 네. 오문 둘 다 사고, 그죠? 네. 네. 뭐 하나만 사도 또 많이 안 뒤처진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의 그 밸류나 평가를 좀 보자고요. 이익은 겁나게 많이 번다, 그죠? 근데 네. 이 소위 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다. 네. 네. 경기 산업이다, 그죠? 네. 경기주가 훨씬 좋은데 그냥 시크리컬 이런 것도 별로 영어 좋은 것도 아닌데 시크리컬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경기주가 아니다. 네. LTAD 때문에. 뭔 소리야? 그랬다가 요즘에는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반도체 업황을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 부분은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4배가 안 될 겁니다. 네. 4배가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HBM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과거 이제 우리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운 사이클에 들어갈 때 PER이 4배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HBM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PER이 4배라는 것은 절대적인 밸류 기준으로는 전 너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질문했는데 뭐 월가의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 삼성기스 저평가 아니다. 지가 쇼 치려고 하니까 저평가 아니라고. 평가 자체는 저평가죠, 그죠? 예, 네. 이제 뭐 저도 좀 그 내용을 보니까 네. 공매도하는 자들 같은 경우는 네. 2년 후나 3년 후에 실적이 네. 꺾일 수가 있으니 네. 지금부터 저평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밸류로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LTA라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계약으로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서 수익성이 네.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 이런 우려가 좀 붙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PBR로 과거에는 반도체 업종들을 봤었죠. 네. 사이클이 꺾이게 되면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공장이 증설이 되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급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PBR 사이클로 간다면 실적이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프라 산업으로 치환이 되면서 인프라 산업으로 들어간다면 LTA 공급을 통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수익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PER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나왔죠.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SK하이닉스에 대한 100만 원을 가장 먼저 불렀고요. 200만 원도 가장 많이 불렀고요. 가장 먼저 불렀고 그때 이제 주장했었던 내용들이 LTA 계약에 대한 메리트였거든요. 저는 그 논리가 지금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요 L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도 네. 많이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오히려 이 이 자금이 융통되는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금 경색 때문에 저는 수요가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금, 네.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많이 음. 빠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죠. 네. 사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 같은 경우도 주문이 들어와서 증설을 하는 선 주문 후 증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선 증설 후 주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과거 이력들 때문에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겁니다. 네. 근데 LTA가 붙어주면서 선 주문 후 증설로 들어간다면 네.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TSMC만큼은 아니어도 사업 구조의 안정성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PBR로 보는 것보다는 네. PER로 볼 필요성도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여전히 PBR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 PBR이
기간 자체가 길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LTA 때문에 이익률이 꺾인다는 거는 거입에 갈라먹자는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뭐 최태원 회장이 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SK의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상생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 차장님은 PBR로 본다면 이게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PBR 4배가 저평가가 아니라는 그 놈들은 나와보시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얼마큼 밸류를 줄 수 있냐, 그죠? 네, 이건데 네. 그럼 만약 PBR로 하면 몇 배 정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만약에 PBR을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 상반 6월 달에 가장 고점이 나왔을 때 네. 제가 삼성전자인지 SK하이닉스인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PBR이 2.7배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삼성이겠죠. 닉슨은 훨씬 더 PBR을 높았을 거예요. 그럼 아닌가요? 2.7배가 삼성전자라고 네. 한다면 2.7배까지 올라갔는데 네. 요게 평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1.3배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PBR보다 많은 밸류를 받은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PER로 계산을 한다면 네. 더 많은 성장 밸류가 있는 것이고 PBR로 본다면 일단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전 2배 정도 수준까지는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가 대비로 따져보자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방은 현재가 대비해서 뭐 20-30% 정도는 열려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항상 고민이에요. 이걸 PBR로 볼지 PER로 볼지가 고민이고 네. 다만 최근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PER로 보면 forward PER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4배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PBR로 보자면 그동안 역사상 기록했었던 평균 PBR의 2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PBR로 PER로 볼지에 대한 여부들은 여기저기 뭐 가타부타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저는 뭐 PER로 보든 PBR로 보든 지금은 너무 저렴한 거 맞다라고 생각합니다.